저는 충남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까지. 저의 어린 시절은 할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는 저를 홀로 키우셨죠. 대전 변두리의 작은 주택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매일 새벽부터 장을 보러 가셨지요. 민재야, 일어나거라. 학교 늦겠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면 식탁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착하게 공부하고 오너라. 할머니는 늘 제게 바른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아픔을 치료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할머니 아픈 무릎도 치료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허허, 우리 민재가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어라. 할머니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기에 의대 진학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제게 희망을 주셨고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습하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걱정하시면서도 늘 따뜻한 밥과 사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민재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았기에 의대 진학의 꿈도 더욱 선명해졌죠. 하지만 비싼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학비를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더 이상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어이구, 우리 민재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제게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주셨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할머니와 나누는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고 실습 기간에는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어 할머니께 효도하겠다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재야, 내 어미는 사실 너를 낳고 도망간 게 아니다. 내 아빠가 사고로 죽고 나서
이 할미가 내 어미의 젊은 날을 망치지 않으려고 보냈다. 그러니 내 어미를 원망하지 말거라.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그동안 저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은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6살 때의 일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안고 개똥벌레 노래를 불러주던 목소리, 그리고 그 따뜻했던 품, 그것이 어머니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앨범이었죠. 앨범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안고 계신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제가 무의식 중에 개똥벌레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괴로웠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재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어린 민재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와서 민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민재를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종합병원 내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지, 지금은 어디에 계실지,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계실지. 매년 할머니 제사 때면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연로하신 환자분들을 뵐 때면 할머니 생각이 났고 젊은 환자를 볼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은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병원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차트를 확인하던 중 한 환자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의 김민재입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계신 환자분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나는 얼굴이었지만 말기 암 환자 특유의 창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환자분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분의 이름은 이미숙이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이미숙님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간호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옆 병실 환자들과도 정답게 지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미숙님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젊으신데 교수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아니요, 아직 혼자입니다. 그러시구나. 자녀분도 없으시겠네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미숙님의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병실 순회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 바로 개똥벌레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미숙 님이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익숙함,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지금 이 노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미숙 님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숙 님은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이미숙 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이미숙 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미숙 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숙 님이 바로 제 어머니라는 것을. 민재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45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드디어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시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이 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던 그 말씀.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두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걸,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라는 걸. 어머니의 눈물이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시더니 마치 6살 어린아이를 대하듯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민재구나. 엄마의 민재.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의사가 된 이야기까지. 엄마는 늘 내 소식을 듣고 있었어. 어머님께서 가끔 편지를 보내주셨거든. 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계셨다니. 그동안 저를 위해 두 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디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왜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나타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단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주치의이자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에게 일부 환자들을 인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민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에게는 다른 환자들도 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저는 그 시간을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외출이 가능한 날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재야, 저기 벚꽃 보이니? 내가 5살 때 우리 가족이 함께 벚꽃 구경을 갔었단다. 그때 내 아빠가 너를 어깨에 태우고 걸었었지.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회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를 때면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옛날 앨범을 꺼내보시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워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다 이해해요. 할머니께서 어머니의 젊은 날을 지켜주고 싶으셨다는 것도, 어머니의 마음도.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모자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지셨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지셨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매일 밤 퇴근 후에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병원 음식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용량을 늘려야 했고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늦가을 밤 병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민재야. 네, 어머니. 엄마 노래 한 번만 더 들려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개똥벌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6개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있는 동안에도 늘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산소 옆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테지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은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저는 이제 더 나은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헤아리며 할머니의 따뜻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은 제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저는 이제 그분들의 사랑을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느낀 환자의 아픔과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환자들을 돌봅니다. 젊은 의사들을 가르칠 때면 항상 강조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술이라고. 얼마 전 한 젊은 환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의사가 되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지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가을이 떠오르네요. 이제 저는 환자들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받은 마지막 선물을 나누는 방법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사랑의 이야기는 제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 두 분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고 또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와의 마지막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두 분을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더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제가 두 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곁에도 소중한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회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어머니와 할머니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